오늘의 어린이책 첫 인사드립니다. 개편을 맞아서 새롭게 편성되어서 청취자분을 만나 뵙게 됐어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오늘의 어린이책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저희 프로그램이 오늘 이 시대의 어린이가 읽어야 할 함께 읽고 싶은 그런 어린이책을 추천하고 리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워낙에 많은 책들이 출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간을 따라 읽기 굉장히 힘든데요. 신간의 홍수 속에서 좋은 책만 잘 걸러서 오래 읽고 싶은 그런 책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책 고르는 비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남윤정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책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이 많고 많은 어린이 책 중에서 어떤 책을 무슨 기준으로 소개하는가 이런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먼저 책 한 권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발행하고 있고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만들고 있는 오늘의 어린이 책, 우리 방송 제목하고 같은데요. 비정기 간행물입니다. 이 오늘의 어린이 책은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팀으로 만들고 있는 도서 비영리 프로젝트예요. 출판계의 비평가, 작가, 교사, 편집자 선생님들하고 같이 다운 북클럽이라는 어린이 도서 추천 단체를 만들어서 2019년부터 꾸준히 어린이 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책 신간 열심히 읽고 또 선별해서 추천하고 리뷰하고 널리 알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책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책에서 제가 이제 이 방송 하겠다고 마음 먹게 된 게 너무 좋은 콘텐츠가 있는데 같이 알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의 어린이 책은 2019년 조금 더 오늘의 어린이 책이란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조금 드리면 2019년에 나다움 어린이 책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성평등 어린이 책을 추천하고 알리는 문화사업이었는데 2년 정도 유지를 했고요. 그 후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출판 활동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권을 출간했고요. 5년 됐죠? 예. 내년에 4권을 지금 4호를 출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북클럽하고 비정기 간행물 오늘의 어린이 책은 성평등 어린이 책을 소개하고 알린다는 최초의 의도를 이제 살리고 강화해서 성평등, 인권, 다양성을 기준으로 어린이 책을 큐레이션하고 리뷰하고 있습니다. 큐레이션이라는 게 정보를 잘 분류해서 가치 있는 것을 알리는,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알리는 그런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어린이 책에 담긴 책들도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어린이 책을 큐레이션 에서 그것을 소개하는 저희 프로그램도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사회가 변화하고 세상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어린이 책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더 좋은 다양성 도서들, 성평등, 인권 그런 어떤 다양성 도서들이 출간되기를 바라면서 책도 만들고 이렇게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하고 같이 뜻을 같이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어요. 지금부터 이제 한 시즌 정도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서 추천하고 싶은 어린이 책 매주 한 5권 정도 이렇게 소개할 계획이고요. 매 주마다 소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서 추천 기준으로 하는 게 어린이 책의 인물과 서사에 대한 26가지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질문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없으면 다양성을 키워주는 좋은 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주 5권을 소개하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9번째 질문인 다양한 가족 형태를 긍정적으로 보여주나요? 라는 질문에 의거해서 뽑힌 그런 5권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저희가 3권, 5년간 한 500여 권을 큐레이션을 했고 그 중에서 사실 이 9번째 질문에 대한 5권을 고르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지만 오늘 들고 오지 못한 책도 있습니다. 예, 기회가 되면 더 많은 책을 소개시켜 드렸으면 좋겠고요. 이 질문은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자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근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라는 건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책을 통해서 아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책을 추천하는 데는 26가지 질문이 어떤 기준이 되고요. 그 기준이 담고 있는 가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긍정, 다양성, 공존. 이라고 하고요. 자기긍정이라는 건 나와 남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한다. 라는 거고, 다양성은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 공존은 평등하게 연대하고
함께 어울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순서대로 자기긍정, 다양성, 공존 이렇게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요즘 다양성에 대한 요구와 필요가 더 커진 것 같아서 일단 처음으로는 그 다양성 중에서 중요한 가족 다양성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다양한 가정의 형태를 긍정적으로 보여주나요라는 도서 선정 기준에 대한 책을 오늘은 소개시켜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이 질문의 의미를 정리한 게 있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가족은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족에서부터 입양, 이혼, 재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족까지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족마다 고민이 다른데요. 가족의 모습이 어떠하든 사랑하고 의지하며 꿈을 키워나가는 어린이들을 따뜻하게 응원하는 어린이 책을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책부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책이에요. 2008년에 꽤 됐죠? 꽤 됐는데 아직도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2008년에 간행된 신혜원 작가의 그림책 새엄마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계절 출판에서 간행됐고요. 저희가 2019년에 1호 오늘의 어린이 책에 소개했습니다. 이게 지금 44쪽으로 되어 있는 그림책이고요. 보시면 그림책 판형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렇게 생긴 책이에요. 책 표지를 보면 이불을 깔고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는 여자 어린이가 있고요. 엄마의 엄마, 엄마의 엄마의 엄마, 할머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증조할머니인가요? 이렇게 4대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약간 여름은 아니고 옷 입은 걸로 봐서는 한겨울 직전 정도 되는 그런 되게 평화롭게 잠자는 풍경이 표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뒷표지를 보면 엄마하고 딸하고 커플룩으로 실내복, 잠옷 같은 실내복을 입고 엄마가 바느질을 하고 있고 딸은 이제 턱을 개고 누워 있어요. 그게 뒷표지에 있습니다. 보통 그림책을 볼 때는 이렇게 표지 앞면은 뭐가 있나 앞표지와 뒷표지를 읽어봅니다. 특히 그림을 읽는 거죠. 보통 그림책은 그림을 읽고 글은 본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림책이 그림이 중심이 되고 글이 어떤 그것에 좀 더 강화해주는 그런 형태의 매체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이 책은 그러니까 새 엄마와 딸의 이야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책을 펼치면 면지, 표지와 이 본문 들어가기 전에 들어온 면을 면지라고 하는데 책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표지하고 내지를 붙이죠. 그걸 면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면지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면지도 눈여겨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면지에는 왼쪽에는 도시가 있어요. 막 아파트가 이렇게 고층 아파트들이 있고 또 도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 도시가 있고 인터체인지를 따라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트럭 한 대가 이사라고 쓰여진 이삿짐 트럭 같아요. 그게 책장의 끝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면 그 도로가 계속 이어지는 어떤 시골 마을로 차가 들어갔음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는 시골 마을이 있고요. 또 한 페이지를 넘기면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라고 보여지는데 텃밭이 있고요. 텃밭 한쪽 구석에 한옥이 한 채 있고 그 앞에서 이삿짐을 막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삿짐의 주인인 듯한 소녀가 뭐 소리를 내서 누군가를 부르고 있고 그 부르는 쪽 끝에 보면은 어떤 여성이 이렇게 보라색 치마를 막 펄럭이면서 이 텃밭을 이렇게 허리에 손을 탁 올리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몇 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엄마는 커다란 트럭에 짐을 가득 싣고 이사를 했어요. 꼬불꼬불 산길을 지나고 줄줄줄 개울을 건너 도착한 곳은 넓은 밭이 딸린 작은 집이었어요. 짐을 다 풀기도 전에 엄마는 고민에 빠졌어요. 도대체 이 넓은 밭을 어떻게 하지? 뭐든 심어야 할 텐데. 문득 엄마는 콩가루가 듬뿍 묻은 인절미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 맛있는 콩을 심어야겠어. 엄마는 장에 나가 장바구니 하나 가득 콩을 사왔어요. 하지만 엄마는 콩을 어떻게 심어야 할지 몰랐어요. 숟가락으로 땅을 파고 콩 하나를 넣고 또 숟가락으로 땅을 파고 콩 하나를 넣고 콩 15알을 심고 엄마는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어요. 이 많은 콩을 언제 다 심는담?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어. 그리고 소리쳤어요. 엄마 도와줘. 엄마의 엄마가 호미로 땅을 파고 돌과 풀을 골라냈어요. 엄마가 호미로 줄을 축 그으면 엄마의 엄마는 줄을 따라 삽으로 흙을 파 올리며 밭을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그림책이 이어집니다. 제가 읽을 때 혹시 그림이 상상이 가시나요? 이 엄마가 콩가루가 듬뿍 묻은 인절미 얘기할 때는 인절미가 접시 가득 담긴 그런 정말 탐스러운 인절미 접시가 보여졌고요. 또 엄마가 이제 그 넓은 텃밭을 보고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농사를 지으려고 콩을 들고 나와서 숟가락하고 바구니, 숟가락 든 바구니를 들고 나왔는데 신발은 빨간 구두를 신었네요. 네, 엄마가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엄마 도와줘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 멋지게 생긴 그 바지에 자전거를 탄 체향이 있는 모자를 쓴 할머니가 마구 텃밭으로 달려오는 그림. 뒤에는 동네 사람들인지 하여간 할아버지인지 이 주인공 화자 어린이가 반겨 맞는 남성들도 보입니다. 이렇게 전개되어서 엄마하고 이 시골에 돌아온 고향 마을 같아요. 엄마와 엄마의 엄마가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이 한 해 동안 농사 짓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엄마는 밭에 콩을 심었으니까 엄마가 콩농사를 혼자서 어떻게 지을까요? 혼자서 딸하고 둘이 내려온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엄마와 딸이 어떻게 여기에 내려오게 됐는지 왜 둘만 내려오는지 이런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이삿짐을 잔뜩 싣고 내려왔을 때 여기에는 엄마의 엄마가 살고 있다 라는 거고 콩농사를 오래 짓는다라는 것만 얘기되어 있어요. 이런 그림책입니다. 여기에 가족 형태는 아마 우리 흔히 말하는 한부모이고 조선 가정의 형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리뷰를 했습니다. 다음 북클럽 리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골로 내려간 엄마가 힘들게 콩농사를 짓습니다. 엄마 도와줘 라고 호명하면 엄마의 엄마, 엄마의 엄마의 엄마가 어디선가 잽싸게 나타납니다. 3대 여성이 일하는 동안 남자들이라고 놀지 않습니다. 빨래도 하고 밭에서 돌도 고릅니다. 함께 일하며 없는 즐거움과 보람을 보여주는 흥겨운 노동요 같은 그림책입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이 리뷰를 하고 책을 소개했는데요. 모두 함께 일한다는 어떤 즐거움, 가족과 마을이 나누어지지 않고 함께 어울리는 그런 풍경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일단 표지에 모녀 4대가 이불 깔고 편하게 자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또 시골로 이사가는 트럭의 모습이라든지 너른 마당에 텅 빈 시골집으로 그 모녀가 엄마와 딸이 이렇게 내려가는 그 모습 자체가 이렇게 이야기 속으로 푹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단순히 뭐 귀농 이런 게 아니라 기대감 이런 거를 잘 나타나 주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나게 농사를 짓는데 이 엄마의 엄마와 엄마의 엄마의 엄마가 나의 엄마가 엄마 하고 소리 지르면 언제나 달려와서 너무나 능숙하게 밭농사를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마을 사람들도 또 그때그때 도와주고 그래서 결국은 수확을 거두게 된다라는 일련의 이야기입니다. 새엄마 이야기를 쓴 신혜원 작가는 실제로 지금 월악산 아래에서 마당 가꾸고 바느질하면서 또 그림 그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작가님이에요. 글자 없는 그림책 시리즈 많이 냈고 또 어진이의 농장일기나 우리가 사는 자연, 와글와글 재밌어 이런 많은 그림책 또 책을 썼습니다. 특히 조금 재밌는 거는 이 신혜원 작가가 남편이 이은홍 만화가인데요. 평등한 개뿔이라는 책을 냈어요. 사실 평등한 남녀가 만나서 평등하게 가족을 이뤘지만 사실 살다 보면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부부의 가족 이야기를 또 이렇게 에세이로 재밌게 써서 발표했기 때문에 또 한번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신혜원 작가의 이런 따뜻한 시선, 자연에 대한 이해에 공감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작업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다음에 소개할 책은요. 풍선 5개라는 작품이에요. 김양미 그림책이고 시공주니어에서 나왔습니다. 2019년에 나왔고요. 64쪽 꽤 길죠. 보통 40쪽 내외일 때가 많은데 64쪽이니까 2배라 그림과 텍스트가 좀 많은 편이고요. 저희가 2019년 1호 오늘의 어린이책에 소개한 책입니다. 일단 표지가 보라색 실내가 있고요. 쭉 펼쳐보면 표지와 뒷표지가 한 공간이에요. 방 안 같고요. 뒷표지에 언니 바보라고 쓰여있고 앞표지에는 초록색
연두빛에 가까운 초록색인 그런 연두빛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 방 밖으로, 공간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 밖으로 나가는 문에 그림 액자가, 화분이 그려져 있는 그림 액자가 있고요. 뒷표지에는 5 식구가 따로 살게 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표지만 보더라도 이게 가족의 이야기고 아마 가족이 헤어져 살게 된 이야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언니 바보라고 쓰여 있는 거 보니까 이 이야기의 화자가 동생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림만 보고도 이렇게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네요. 예, 넘기면 노란색 면지가 나타나고, 예, 계속 넘기면 첫 번째 페이지에 집이 나타납니다. 작은 집 2채가 있네요. 왼쪽에는 언니, 엄마, 막내 이렇게 써 있고, 오른쪽에는 나, 아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언니, 엄마, 막내 세 식구에는 노란색, 보라색, 빨간 풍선이 창문과 문에 걸려 있고요. 나, 아빠라고 쓰여진 조금 작은 원뿔형 그런 집에는 초록색과 파란색 그 풍선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풍선 이야기라서 제목이 풍선 5개입니다. 나는 연두색 풍선이고요. 엄마는 보라색 풍선인 것 같아요. 예. 언니는 노란색, 막내는 빨간색, 아빠는 파란 풍선입니다. 내용을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5 식구가 따로 살게 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10살에서 13살이 되었고 아빠는 농구 심판에서 꽃집 주인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빵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언니는 중학교 3학년, 막내는 곧 초등학교 1학년, 야 선인장이 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선인장이 나라고 해서 오른쪽에 이제 아의 가지가 하나였는데 야라고 가지가 2개가 된 3년 만에 꽤 컸다. 선인장이 자랐다. 선인장은 잘 안 자라잖아요. 근데 선인장이 자랄 정도의 3년의 세월이 흘렀다라는 거죠. 3년 전 처음으로 우리 가족이 2집으로 나뉘어 살게 될 거란 말을 들었을 때는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2집이 있고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풍선으로 사람이 대체되고요. 집에는 이 화자 어린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 옷도 걸려있고, 뭐, 조그만 무슨 가방도 걸려있고, 신발 주머니 같아요. 그런 게 걸려있는데,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그 집이 이제 둘로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져서, 처음에 이제 3년 전에 헤어졌다, 따로 살게 되었다,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라는 페이지를 넘기면, 이 화자가 그 연두색, 초록색 그 풍선을 들고, 그 똑같은 그 후드티를 입고 가방을, 바퀴 달린 가방이죠. 캐리어를 끌고 배낭을 메고 서 있어요. 서 있는데 뭐가 어떤 커다란, 직접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무엇인가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얼마나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가족이 이렇게 헤어지게 되었을 때, 따로 살게 되었을 때 아이의 마음에 찾아온 감정들을 이 그림 하나로 작가님이 너무 잘 표현해 주셔가지고 그냥 저는 이거 여러 번 읽었는데 오늘 또 다시 하나씩 읽어보면서 이렇게 뭉클해지는 거예요. 감정이 이제 이 화자 어린이에게 입이 되고 지금 이런 기분이었습니다라는 페이지에서는 정말 앞으로 펼쳐질 내용이 어떤 것이겠구나라는 예상도 되고 또 마음이 떨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따로 살게 된 삶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학교도 옮겼나 봐요. 전학 간 첫날 1교시에는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아 내려가기 무섭고 여기에 있기도 떨려. 어떤 그림에 이런 글자가 놓여 있을까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셋. 13개의 13층이나 되는 정글짐 끝에 초록색 후드티와 초록 풍선을 든 주인공이 올라가 서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는 눈동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느낌, 또 너무 높은데 혼자 서 있다는 불안감, 이런 게 이 한 페이지에 실제 정글짐이 13층이었을 리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화자 어린이가 전학 갔을 때 느꼈던 느낌은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높은 곳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걸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어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을지 기대가 되게 합니다. 저희 다음 북클럽 리뷰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이혼과 가족 구성원의 헤어짐을 통해 겪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책입니다. 외로움, 혼란스러움, 슬픔, 분노 등 복합적인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일임을 보여줍니다.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책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화자가 계속 아빠한테 편지를 써요. 가족에게 편지를 쓰지만 붙이지 않고 서랍에 모아둡니다. 모아두었다가 결국 나중에 이거를 전달해 주면서 이제 자기 마음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런 내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아픈지 이런 거를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 책이 정말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작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양미 작가는 2006년에 찐찐공과 두방두라는 작품으로 작품 활동 시작했고요. 털뭉치, 여름이와 가을이, 따로 또 삼총사, 풍선 3개, 이런 또 풍선 5개 이런 작품을 쓰고 그렸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책은 세 번째 책이에요. 내가 오는 날이라는 작품입니다. 돌로레스 브라운 글, 레자 달반트 그림, 전화진 옮김, 창비교육에서 나왔고요. 2022년 1월에 출간된 미국의 그림책입니다. 그림책답게 36쪽이에요. 예. 판형은 좀 큽니다. 예. 그림책 판형이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서가에 꽂기 힘들 때 있는데 이렇게 눕혀놓잖아요. 이 책이 조금 그런 책에 해당되고요. 저희가 올해 나왔던 오늘의 어린이 책 3호에 실었습니다. 일단 책을 보면은요, 내가 오는 날이라고 제목이 써있고 그 위로 어린이가 파란 옷도리, 땡땡이 무늬 파란 옷도리를 입은 어린이가 양팔을 어른들에게 잡혀서 이렇게 팔이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왼쪽은 남자고 오른쪽은 여자인데 남자는 그 노란색의 줄무늬 셔츠를 입었고 엄마는 빨간 치마를 입었어요. 엄마인지 아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두 명의 어린에게 양팔을 잡혀 올려 있는데 표정이 아주 웃고 있고요. 볼이 빨갛습니다. 볼빨간 소녀가 정면을 독자를 딱 보고 있네요. 그리고 뒤를 돌리면 밑에 그림이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네요. 토끼가 운전을 하고 뒤에 오리가 타고 있습니다. 그런 자전거를 타고 있는 토끼와 오리가 보이고 아마도 인형이겠죠. 텍스트가 중앙에 써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지만 영원히 오지 않을 것만 같은 때가 있어. 우리는 그렇게 너를 기다렸단다. 기적처럼 우리 곁에 와준 너에게 설렘과 사랑을 담아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가 아이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담은 거네요. 예. 엄마 아빠들은 이런 글을 쓸 때가 있죠.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면지에 늘어진 가지에 구불구불한 가지에 새들이 앉아있는 그런 예쁜 그림이 있고 한 페이지를 넘기면 그 나무 그림이 이어지다가 굉장히 뭔가 잘 정제되고 선명한 그런 일러스트에 아빠가 남자는 피아노를 치고 있고 표지에 봤던 그 옷을 입었네요. 또 표지에서 봤던 그 옷을 입은 여자는 탁자 앞에 굉장히 우아하게 앉아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시간은 3시예요. 벽면에 아주 멋진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벽지가 보이고 또 화병도 있고 꽃나무도 있고 화초가 실내에 많아요. 그리고 창가에 높은 의자가 있고 거기에 뒷표지에서 봤던 토끼와 오리가 바깥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구경하는 걸까요? 누가 오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커튼이 휘날립니다. 거기에 텍스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지만 영원히 오지 않을 것만 같은 때가 있어. 우리는 그렇게 너를 기다렸단다. 내가 언제 오는지 알지 못했지만 언제라도 너를 맞이할 수 있게 방도 미리 꾸며놨어. 이름은 뭘까? 눈은 갈색일까? 파란색일까? 솜사탕을 좋아할까? 따뜻한 코코아도 좋아할까? 잭도 너를 기다렸어. 토끼를 안으면 겨울에도 따뜻하단다. 몰리도 너를 기다렸단다. 오리와 함께 목욕하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니? 네,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전거를 타는 토끼 이름은 잭이고 토끼 뒤에 앉아있던 오리는 이름이 몰리예요.
그리고 이 엄마 아빠는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인 게 맞고 아이를 기다리는데 출산해서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눈이 갈색일까 파란색일까 솜사탕을 좋아할까 코코아를 좋아할까 이런 걸로 봐서 꽤 성장한 자란 솜사탕과 코코아를 먹을 수 있는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방을 꾸며놨어. 방은 새로운 벽지를 바르고 있고요. 잭은 청소를 하고 있고 토끼 잭이 막 청소를 하고 있고 엄마는 벽에 예쁜 그림을 붙이고 있고 또 아빠는 침대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담겨있는 화면이죠. 이제 눈치를 채셨죠. 예, 이것은 어린이의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출판사 책 속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족의 생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날, 바로 아이가 집에 처음 온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의 탄생은 조금 특별합니다. 입양으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책은 섬세한 표현력으로 삶의 다양성, 존중과 연대를 이야기해온 작가 돌로레스 브라운이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 다채롭고 상상력 넘치는 그림으로 2018년 볼로냐 도서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상을 받은 레자 달반드의 그림이 얹혀져 있습니다. 그림 작가가 볼로냐 국제 어린이 도서전에서 상을 받았다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볼로냐 국제 어린이 도서전은 1963년에 시작된 국제 북페어예요.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볼로냐라는 오랜 중세 도시에서 열리고요. 매년 봄 3월 말 정도, 3월 말에서 4월 초에 열리고 있는 세계 아동 도서전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어서 그 작품들을 대상으로 라가치상, 또 픽션, 논픽션에 주는 상들, 뉴홀라이즌상, 오페라 프리마 이런 여러 상들을 수상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최근에는 많은 작가들이 상을 받고 해외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저희 다음 북클럽의 리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육자가 아이와의 만남을 기다리던 지난한 시간과 마침내 처음 만난 순간을 되새기며 그때의 감정을 아이에게 들려주는 그림책입니다. 아이를 만나기 전에 아이의 눈이 어떤 색깔이고 이름은 뭘지 상상하는 장면을 통해 이 가족이 입양을 통해 맺어진 관계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남에 대한 기대감과 만남 이후의 행복은 어떤 가족이든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족이 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입니다. 지치고 힘든 육아 과정을 서로 알아가는 멋진 그런 감정과 상황을 표현해서 어린이의 성장을 추억하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라고 저희는 리뷰했고요. 저는 여기서 뒷표지에 이제 인형들이 되게 궁금했는데 인형들의 역할이 뚜렷합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기다리고 또 아이와 함께 노는 그런 아이의 친구가 되는 오리와 토끼 인형이었고요. 예. 단순한 글 이지만 아주 선명한 이미지, 그 이미지의 반복 속에서 이제 어떤 감정들, 단단하게 가족이 되는 과정 이런 걸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글작가 돌로레스 브라운은 미국 마이애미에서 미국인 어머니와 멕시코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대요. 세상이 정한 틀을 깨고 다양한 삶의 형태를 이야기한 책들을 써왔고 공주는 없다, 별의 물결 이런 작품이 있고 그림 작가 레자 달반드는 조금 익숙한 이란 작가인데요. 진정한 챔피언이라는 작품으로 볼로냐에서 상을 받았고 국제적인 상도 여러 번 받은 작품이고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 소개됐던 첫 번째 그림책 진정한 챔피언 꽤 많이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에요. 저는 이런 기대를 안고 이 집에 도착한 아이가 굉장히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입양 가족에게 또 이런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되고요. 또 지켜보는 사람들도 따뜻하게 응원을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를 추억하는 그런 서사이면서도 현재적인 관점이 아주 살아있어서 읽을 때마다 새로운 느낌을 줍니다. 네. 독자 후기를 조금 알려드리면
기다리는 마음이 오롯이 잘 담긴 책입니다. 아름다운 시간을 기다리며 서로의 사랑을 돌아보게 만드는 소중함이 담겨 있어서 읽는 동안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이런 독자 후기가 있네요. 예, 제 마음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책 또 이어서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죠? 다음에 소개할 책은 이제 동화 두 권을 연달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김단호 작가의 비밀 소원입니다. 사계절에서 2020년 나왔고요. 128쪽입니다. 초등 중학년 정도 읽을 수 있는 그런 글밥이에요. 글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저학년이 읽기에는 조금 어려운 좀 중학년 이상이면 좋겠고요. 나다움 어린이 책 창작 공모전에서 대상 수상한 작품입니다. 나다움 어린이 책은 앞에 프로그램 시작할 때 오늘의 어린이 책의 전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했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이런 창작 작품을 공모를 해서 시상을 했던 대상 수상작이었던 비밀소원. 이 김단호 작가는 이제 비밀소원을 내고 나서 또 비밀숙제를 냈고요. 또 그 이후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동화 작가입니다. 출판사 책 소개입니다. 사계절에서는 이 책을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제1회 나다움 어린이 책 창작 공모 대상 수상작입니다. 나다움 어린이 책은 책을 통해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남자다움이나 여자다움이 아닌 나다움을 배우고 찾아가도록 하는 도서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서 이 책이 1등 대상을 받았다라는 걸 일단 소개하고 있네요. 작가는 어린이 주인공들의 다양한 가족 관계를 섬세하게 배치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소위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벗어난 이러한 장치들은 나와 다른 가족의 모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라고 했고요. 저희 다음 북클럽에서는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11살의 소원들이 여름날 강변 소풍처럼 청량하고 담백하게 밀려오는 장편 동화입니다. 주인공인 어린이들의 간절하고 진지한 소망은 정상 가족과 다른 자기 가족 형태를 편견 없이 받아들인 후 싹튼 희망이라는 점에서 더 감동적입니다. 용감한 태권소녀, 유능한 여성 경찰과 PD, 영민한 할머니, 비혼주의자 이모 등 다채로운 여성 인물이 돋보입니다. 네, 이 책은 그림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소개시켜 드릴 건 없긴 해도 표지와 뒷표지가 아주 독특합니다. 일단 이게 이렇게 세로 판형이잖아요. 근데 그림을 가로로 안 쳤습니다. 주인공이 미래 이랑 현웅이라는 새 어린이거든요. 그 새 어린이를 이윤희 그림 작가가 아주 매력적으로 표현해줬고 거기에 비밀소원이라는 제목이 앉혀진 뒤에는 이제 담벼락과 그림이 이어지는 김단호 작가님께 사인도 받은 사인본입니다. 여기 안에 보면 이제 일반적인 동화책의 형식인 거고요. 이렇게 작가 소개 먼저 소개시켜 드릴까요? 지은이 김단호, 어린이와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그 둘이 어울려 노는 풍경을 가장 좋아하고요. 보름달이 뜬 날에는 어떤 소원을 빌까 고민해요. 결국 아무것도 빌지 않지만요. 대신 매일매일 동화를 쓰고 있습니다. 2017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돼 작품을 시작했고 또 동화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 작품으로 나다움 어린이 책 창작 공모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라고 했고요. 그림 작가 이윤희 작가는 요즘 아주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그림 작가인데요. 13살의 여름, 안경을 쓴 가을, 투베로 카메라, 물이 길 떠나는 아이 등등등 이 그림 작가의 그림을 아마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작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와 일왕이라는 절친이 겪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래는 사실 할머니하고 이모, 어린 시절에 부모 잃고 할머니하고 이모랑 살고 있는데 일왕이 부모님이 이제 별거에 들어가면서 이제 일왕에게 어려움이 닥치고요. 또 현욱이는 이제 아빠랑 둘이 사는데 꿈이 연예인입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막 그 좌충우돌, 엎치락뒤치락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제 이모가 비혼주의자로 또 엄마 아빠 대신의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또 할머니는 아주 세련되셔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을 직접 공부하시기도 하고 막 이런 캐릭터로 나옵니다. 왜 비밀소원이냐? 이 현욱이가 방송 프로그램에 소원이 주렁주렁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반 아이들을 같이 출연하게 되고 소원을 말하면 이루어지는데 어떤 소원이 아이들의 소원일까? 이제 이런
각자 다른 저마다의 꿈, 소망을 담은 그런 소원들을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성장한다. 그리고 그 가족은 꼭 엄마, 아빠, 자녀로 이루어진 흔히 말하는 정상가족이 아니어도 관심과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가족이라면 조선 가정이든 이혼 가정이든 다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걸 아주 재미있는 서사를 통해 잘 나타내주는 작품입니다. 그 미래의 이모나 할머니, 현욱이 아빠, 또 태권소녀, 여성경찰, 여성 PD 이렇게 그 주변에 단단하고 당당한 인물들이 함께 한다면 그 어린이가 잘 자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책의 어떤 한 부분을 좀 짧게 읽어드릴게요. 38쪽에 있는 장면인데요. 나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할머니와 이모랑 산다는 걸 모르는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1학년의 엄마 아빠가 따로 산다는 걸 몰랐던 것처럼 현욱이의 원래 꿈이 야구선수라는 건 상상도 못했던 것처럼 거의 매일 얼굴을 보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누군가의 모든 걸 알 수는 없다.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세상이 다르다는 거를 인식하면서 성장하는 거겠죠. 예. 또 어떤 부분 읽어드릴까요? 111쪽에 엄마와 아빠, 이모와 할머니처럼 우리도 언젠가 어른이 된다.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많은 걸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거다. 지금은 우리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 누군가는 이 시간을 지겨워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 나는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려고 한다. 그럼 조금 더 나은 어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가족의 이야기, 가족과 함께 자라는 아이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심사를 맡았던 김유진 아동평론가와 이현동화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가족이 각자 행복하면 좋겠다는 일항의 소망과 새로 구성된 가족인 할머니, 이모와 함께 잘 살길 바라는 미래의 소망은 소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야 가능한 희망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깊다. 이들의 꿈이 판에 박힌 이데올로기를 벗어났을 때 더 의미가 있다라는 게 이 작품을 선정한 배경이 되겠네요. 예. 이들의 모든 간절한 소망, 비밀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저희 맞춰야 될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요. 오늘 5번째 책으로 준비해왔던 제목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제목 수준에서 우리에게 펭귄이란 다음 기회에 소개해드리고요. 예, 오늘의 어린이책 첫 시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 버벅거리고 막 그런 데도 많았고 다음엔 더 잘해볼게요. 책은 실물을 가져와서 지금 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그런 방식이 더 좋다는 생각을 중간중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4권만 소개하고 마칠 시간입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가족도 다양해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날 가족이란 무엇인가 어린이 책을 읽으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5권의 책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오늘의 어린이 책 남윤정이었습니다.